여러분, 연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애착 유형이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 커플들을 보면 이 애착 유형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대방의 애착 유형이 뭘까부터 고민해보고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이렇게 상대방을 유형화해서 상대방 성향을 이해하려고 하시죠. 왜 이렇게 다들 애착 유형에 집착할까? 바로 애착 유형이 인간의 사회성과 고질적 결핍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애착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연애를 계속 할 거라면 이 애착 유형은 한 번쯤은 제대로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불안형에 가까워서 안정형이 되길 원하거나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 오늘은 각각의 애착 유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안정형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내가 불안형인데 고치고 싶거나 회피형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두 가지 문제의 애착 유형은 회피형과 불안형인데, 이 두 가지 애착 유형 외에도 혼란 양가형이라는 회피형과 불안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향도 있어요. 이 성향은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띠는 성향이지 독립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성향은 아니니까 오늘 얘기에서는 빼게요. 우리 목적은 결국 내가 안정형이 되거나 상대방을 안정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안정형 애착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볼 건데, 애착 유형은 기본적으로 신경 조절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단순히 연애 성향을 분류하는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다루는지에 대한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을 만나면서 불안형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후천적 경험보단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유대 관계에서 높은 비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생존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전두엽과 변형계 회로는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특히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 즉 시냅스 형성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회로가 아예 다르게 설계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울었을 때 부모가 따뜻하게 반응해주면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회로가 강화되면서 안정감을 기억하게 돼요. 반대로 무시하거나 가끔만 반응한다면 내가 신호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과 방어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신경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특정 패턴들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관계에서 같은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유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발달 과정에서 각인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형은 세상은 안전하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상태고, 불안형과 회피형은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안정형 성향을 타고나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안정형을 위한 환경에서만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학습과 반복 경험을 통해 안정형에 가까운 신경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애착 유형을 공부해보면 회피형과 불안형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되는 특징이 있지만 사실 두 성향 모두 불안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각자의 방법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불안을 다루기 위한 목적 자체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이건 불안형이건 안정형이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도착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피형이 불안형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안정형이 되기도 하고, 불안형이 회피형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안정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상황이건 두 가지 성향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먼저 회피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회피형을 관계에서의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회피형의 행동적 특징일 뿐 본질적인 성향을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회피형은 가까운 관계를 두려워하고 선제적으로 거리를 두려워하는 성향을 말해요.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피하려 하고 누군가 다가오는 상황을 두려워하다 보니 갈등이나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 하는 행동적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깊은 감정 교류 자체를 거북하게 느끼게 되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결국 상처받는다라는 불안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회피형이 이런 성향이 되어버린 이유는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거부당한 경험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아이가 어릴 때 부모에게 의존하려 했을 때, 충분히 반응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가 의존하려 하면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다들 떠나는구나. 라는 신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방식, 즉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불안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연애에서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차분해 보이고 독립적인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깊어지려 하면 불편해한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맞나? 라는 불안을 불러일으켜요. 특히 불안형을 만났을 때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불안형은 더 집착하고 확인하려 들고, 회피형은 그걸 부담스러워하며 더 도망치는 거죠. 결국
회피형과의 관계는 나랑 가까워지면 서로 힘들어. 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회피형 성향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은 안정형을 만나는 거예요. 회피형의 독립적 성향을 잘 이해하고 관계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회피형에게 관계에서의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거든요. 급격하게 가까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성공을 쌓는 경험을 통해 회피형들이 가까운 관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피형 상대를 만난다면 회피형의 이런 성향을 이해하고 급격하게 관계의 거리감을 줄이기보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안정시키고 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회피형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비정상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마저 의연하고 차분하게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야 회피형이 비로소 가까워지는 관계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나 스스로 회피형 성향을 고치려는 상황이건 회피형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상황이건 회피형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확장하기. 두 번째, 불안감이 드는 순간에 적응하기. 세 번째, 파트너의 일관된 반응을 확인하기. 이 세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쳐요. 둘 중 하나가 회피형이라면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천천히 자신을 허락할 거예요. 대부분 파트너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왜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거리를 둬? 왜 맨날 혼자 있으려고만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 회피형은 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관계를 빠르게 깊게 만들려 하기보다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과 빠르게 거리를 줄이고 싶더라도 회피형이 거리를 원하면 일단 그 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형이라고 아예 거리감을 줄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질 기회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때 딱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거리를 줄이는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회피형은 가까워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다음엔 스스로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불안감이 드는 순간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회피형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져서 갑자기 연락을 줄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려 할 수 있어요. 이때 파트너가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왜 날 피하려고 해? 나 사랑 안 해? 이런 반응은 회피형의 불안감이 폭발하게 만드는 스위치예요. 혼자 시간이 좀 필요하면 쉬다 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 조용히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해줘야 해요. 이렇게 불안감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면 서서히 불안감을 견뎌낼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회피형의 불안감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경험을 누적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일관된 반응을 회피형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회피형은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가 나를 거부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본 모습을 누군가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반드시 떠날 거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에겐 일관되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회피형이 감정을 보이는 순간마다 나도 같이 불안해하거나 혹은 같이 상처를 받아서 거리를 두려 하면 회피형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입장이면서도 자신이 버려질 상황을 두려워해서 선제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할 거예요. 일관적으로 회피형의 감정을 꾸준히 받아주면 이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조금 드러내도 괜찮구나. 이런 새로운 학습이 쌓이는 겁니다. 이번엔 불안형에 대해서 알아보죠. 불안형의 애착은 아마 상대방을 바꾸려는 분들보다는 스스로가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불안함을 겪고 싶지 않은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상상되고 감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불쾌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자꾸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고 상대방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불안형 애착은 나는 혼자서는 안정적이지 못해. 나는 불안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말해요. 가까운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그날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을 크게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과하게 소모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형이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이가 울 때 부모가 일관되게 반응해 주지 않고 어떤 날은 다정하게 반응해 주다가 어떤 날은 무심하게 반응하는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을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향으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성향은 처음엔 얘는 나를 엄청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하고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섭섭해하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 피로감을 주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특히 회피형을 만났을 때 악순환이 일어나요. 불안형은 집착하고 회피형은 부담스러워하며 도망가고 그런 불안형은 더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불안형의 관계는 얘는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상대방을 질려 떠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불안형
불안형 성향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안을 재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불안형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떠오르는 불안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을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불안을 피하지 말고 불안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이 조금 늦었을 때 역시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자동사고가 올라올 수 있죠. 그때 이건 내 상상일 뿐이야. 현실적으론 증거가 없어. 라고 인지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불안을 느끼는 것과 그 불안이 사실이라는 건 전혀 다른 포지션의 얘기라는 걸 나 자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애정의 일관성을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불안형은 순간순간 상대방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오늘 조금 무뚝뚝해하면 불안해지고 답장이라도 늦으면 바로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이 꾸준히 내 옆에 있었는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줬는가, 이런 장기적인 일관성이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해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을 보려고 할 때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안정형 애착의 사고방식을 답습해보는 거예요. 안정형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버려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 연인 사이에 싸울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꼭 이별로 이어지진 않아. 이런 관점을 갖습니다. 불만을 표현할 때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 같이 해결해보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건설적으로 접근해요. 이런 건강한 안정형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반응해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잠시 시간을 두고 행동해보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건 우리가 이별을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이런 작은 사고 변화 경험이 쌓이면서 불안형의 근본적인 사고 방식도 점차 안정형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향은 타고나는 거야.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인에게 이해를 구걸하고 스스로 망가진 삶을 선택해요. 인간의 뇌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안정형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안정형에 가까워질수록 상대방 역시 내 영향을 받아서 점점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